앞편에서 설명 들으셨죠? 오장육부 내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모두가 다 얘기하잖아요. 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에 앞서서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은 손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오장육부를 설명하는 동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합시다. 5개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을 1지, 2지, 3지, 4지, 5지라고 우리가 함께 명명합시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5개예요. 여러분 5개라는 것은 오행이라는 움직일 행자가 있죠. 그래서 5개 손가락에는 목화, 토금, 수라고 하는 걸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목에 해당되는 간, 그 작은 담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목에 해당되는 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은 말을 하지 않는 장기라고 흔히 이야기들을 하죠. 표현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간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은 또 그만큼 간땡이라고 할 정도로 간은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뒤쪽에 간의 모습이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 그 정도로 간은 커요. 그런데 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쭉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간과 연관된 것, 화를 낼 때 간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화를 내면 간이 망가지고 또 간이 망가지면 화가 잘 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간은 위장과 그냥 형제지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은 대장과 형제지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은 또 무엇에 취약하냐? 화냄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피로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피로하다 뭐가 지쳤다고 얘기하죠? 간이 지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간이 지치게 되면 피로하다, 피로하면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올 때, 잠을 잘 때 뭘 감아야 합니까?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은 눈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몸에 오감이라 했죠. 오감. 눈, 코, 입, 귀, 손. 거기에 육감이라 하여 발도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시간은 간에 대한 이야기로서 간이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또 한 가지는 소화력입니다. 그래서 위산에 관계되고 효소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소화력과 밀접한 연관이 간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합시다. 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간이 힘들어하는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꼭꼭 씹어 먹으면 뭘 도와주는 겁니까? 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 깊이 있게 한 방울 공부할 정도로 그러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쉬운 쪽으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장장애가 있다? 이건 간과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간과 또 하나의 형제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위장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다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장기도 있죠, 물론. 근데 움직인다는 것을 뱃속에서 내장들의 연동 운동이다 얘기해요. 그럴 때 위장도 마찬가지지만 대장의 길이가 약 1.6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옆으로 가는, 내려가는. 그러면 왜 간과 대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 간은 우리 인체의 근육을 100% 주장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근무력증이 왔다, 간도 연관이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간은 생혈, 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 기능이 충실하다, 피를 잘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또 하나, 해독, 우리 몸의 해독의 90%를 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해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간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연관된 내장도 있지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외부에 관계된 것도 앞으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자주 낸다, 짜증을 자주 낸다, 간의 치명적인 역할. 그런데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하죠?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상한다? 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 줄여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분이 질문하네요. 뭐라고 질문하냐고요? 너는 그 스트레스 잘 이겨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는 약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 이건 아주 한마디로 넘깁시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위에 계신 분 바라보지 않고 위에 계신 분과 함께 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려워요. 저는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도 성질 나는 거 어떡하냐고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떡하냐고요. 요즘에 그런 스트레스요? 많이 받습니다. 아주 제 삶 속에 요즘같이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떡합니까? 소화가 안 돼요. 대변이 안 좋습니다. 과민성 대변 증상이 오죠.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제가 끝부분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는 간 기능을 조절해야죠. 간 기능이 넘치는지 부족한지 알고 조절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냐고요? 이 시간에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근육량 키우십시오. 소화 잘 되도록 하십시오. 대변이 좋아지려면 식이섬유는 반드시 필요하고 대변에 있는 물론 대장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당한 조절.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 음식과 육류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진행하는데 제가 쭉 오장육부에도 말씀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12개 장기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면 그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간 첫 번째 시간이라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뒤에 전화번호가 나니까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 한 분의 질문이라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요? 만나면 돼요. 왜? 저는 다 섬김으로 합니다. 100% 섬김으로 합니다. 왜? 저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개수가 조금 됐으니까 섬김으로 그 빚을 갚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